다음 주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인데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적으라는 거야? 아니, 17개. 예, 이재명 후보가 현재 전체 지방선거가 민주당으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본인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의 추세를 잠깐 전망의 추세를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나가는 동안 판례를 드렸는데요. 지방선거 전망 몇 대 몇으로 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단체로 좀 해주십시오. 기초의 의원들 숫자로 하시지 마시고요. 그건 예.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 예. 기호 1번이 예. 일단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김경진 의원님부터 13대 4, 13이 그러니까 국힘이 가장 압승을 했을 했을 때 때는 13. 13. 예. 그다음에 비교적 민주당이 선전을 했을 때는 9대 6. 6. 민주당이 민주당이 6개 현재 정도. 4곳 정도는 확실히 이길 거다라고 보시면요. 예. 호남 3곳과 제주, 제주 정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면 국민이 이길 거라고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지금 이길 보고 계시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거고. 예. 네. 김재섭 비대위원님도 저도 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거의 선거 한 열흘 정도 앞두고 나서 국민의힘이 바람을 탔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몰락하는 바람을 세게 타버려가지고 예. 오히려 정말 민주당의 강세라고 불렸던 호남 지역과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이번에 나머지 지역들도 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철민 의원님은 저는 나름 희망을 좀 담아서. 예. 원래 이게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맞는데 또 그럴수록 선거가 또 긍정적인 이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서 예. 저희는 이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8석 민주당이 8군데 승리할 수 지금 있지 국민의힘 분들은 이제 않을까. 맨 앞에 네. 13을 얘기하신 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고요. 이제 민주당을 먼저 쓰신 거죠. 저는 기호 당연히, 1번. 당연히 기호순으로 써야죠. 예. 1번이 여덟 곳. 8군데 승리할 거다. 그러면 앞서 이제 3곳, 4곳 말씀하신 거 외에 4곳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하십니까? 특히 뭐 경기도나 이 충남, 대전, 이 세종, 강원 예.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4군데는 저희가 이제 부실 후보 사인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특히나, 후보들이요? 네네. 특히 뭐 김진태 후보나 뭐 이장우,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있을 때도 워낙 이제 막말들도 많이 이 정말 정치 자체를 좀 혼탁하게 하셨던 분들이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이 인식들이 높아지면 결국 이제 최종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는 예. 이 후보 경쟁력 위주로 인물론 위주로 아무래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께서 또 아주 절묘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게 또 우리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국회와 정부가 아주 이제 약간 강대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에서의 균형들을 또 맞춰주시는 선택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 그게 이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이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8군데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기대를 자꾸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투표장에.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가장 객관적일 것 같아요. 저도 특정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예. 저희 당에서 광역단체장이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상황을 객관적으로 물론 후보는 출마했습니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8군데 정도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것 같고 민주당이 4군데 정도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것 앞서 같아요. 이제 민주당 4곳은 다 같으신 거고요. 예, 호남 그걸 3곳과 상수로 놓고 보면 제주. 그 사이에 이제 경합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느냐 요게 남은 한 열흘 사이에 예. 결론이 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 지역을 보면 뭐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리고 인천, 예. 충북, 한 군데 어디입니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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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확실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아직도 상황을 몰라요. 조금씩 이제 국김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추세상 유리하도 보이긴 하나
대부분 그 지역이 경합 지역이 현직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 선거의 결과로. 때문에 이걸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앞서 있는 네 군데는 우리 다 알듯이 호남 세 군데하고 제주도. 그런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지금 열세에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이 판세를 어떻게 뒤집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민주당이 4곳 정도는 확실히 우세하고 나머지 앞서 말씀하신 경합 지역에서 어느 정도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경기 일대고요. 그다음에 충남, 대전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는 세종, 걸로 네. 세종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관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출마한 곳인데요.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으로 나옵니다. 오차범위 아닌데요. STI가 조사한 조사 19일에서 20일까지 조사했는데 무수는 이제 88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8%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가 49.5%로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다음에 경인일보가 의뢰해서 모노리서치라는 회사가 조사했는데요. 여기도 오차범위 아닙니다. 여기는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1%포인트 미만의 오차범위 안에서 경쟁입니다. 그리고 22일에 발표된 기호일보가 의뢰해서 한국정치조사협의회 연구소가 조사한 또 하나의 조사를 보면요. 여기서도 역시 501명,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 501명을 조사했는데 47.4% 대 47.9%, 0.5% 포인트 안에 오차범위 내 접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직전에 대선 주자였던 더욱이 0.7% 포인트 차이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졌던 대선 후보가 알려지지 않은 후보에게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는 민주당 쪽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는 이 인천 계양을 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큰 틀의 흐름이 일단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정당 지지도가 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대부분 다 국힘의 절대 우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러면 국힘에 왜 절대 우위가 나오고 있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쏟아냈던 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이 있었는데 예, 정작 취임하고 용산에서 집무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고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부지 개방되고 나서 국민들의 그 느낌이나 판단이 일단 달라졌고요. 민주당이 그 전에 취임 이전에 했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수완박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예.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막말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롬프터 없이는 1분도 말을 못할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그게 국민들 뇌리 속에 남아 있는데 취임하고 지켜보니까 저렇게 번듯하고 저렇게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에 맞게 직무를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대단히 거칠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느낌과 대단히 거리감이 있는 얘기를 했다거나 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아마 민주당의 지지는 빠지고 국힘의 지지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아니 너무 길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5가지 정도 얘기하셔가지고 또 한 그래. 가지는 다음 내일 그렇게요. 네. 저희가 지금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원래 이제 저도 여론조사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도층이 여길 지지했다 저길 지지했다 이게 지지가 막 뭐 매일같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변동되는 건 이 정치적인 일종의 에너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원래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화를 더 안 받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일주일 사이에 몇 가지의 이슈로 무슨 지지율이 갑자기 막 수백만 명이 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진행됐던 것들을 보면 저희가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느꼈는데 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그 경선 치를 때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700샘플을 잡으려고 한 2만 1000명 가상번호 대상으로 이 돌리면 보통은 이제
정도 1000샘플 이렇게 잡혀요. 예. 이게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건데 200샘플이 안 잡힌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저희 지지층들이 그만큼 이 여론조사 응답 자체를 굉장히 많이 안 하신다. 정치에 대한 그래서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민주당 지지층 뉴스 보기 싫어한다, 싫다라는 앞서 이제 표현하고 정세현 어떻게 장관 보면 말대로. 조금 맞는 이 결이 같은 내용으로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응답하는 것들을 약간 회피하시는 느낌들이 사실 상당히 강한 거를 예. 이게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지지층을 만들어내냐가 지금 저희 당이 사실 가지고 뭐 있는 가장 큰 관심이 없으면 과제죠. 투표도 안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아주 절실하게 우리 지지층들의 이 투표장에 반드시 예. 나와주셔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 판단 미스 때문에 저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계속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선의 2차전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선거 구도가 이제는 후보 대 후보가 아닙니다. 대통령 대 패장의 구도기 때문에 이거 자꾸 끌고 오면 전 선거의 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이제 숙이 가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예상 밖의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9일 남았는데 9일 사이에 뭔가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저는 벼랑 끝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뒤늦게 이른바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꽃가루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큰 전략 미스가 있고 명분이 없습니다. 왜 선거를 좀 더 자숙했다 나오지 바로 나오면 예. 정치적 연고도 없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나오느냐. 게다가 최근에 태도 논란까지 빚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민주당이 뭔가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이상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걸 반전시키지 못하면 앞서 우리가 지방선거 전망도 해봤지만 지방선거에서 패배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